이제 뇌졸중, 그리고 경막하 출혈, 그리고 이에 대한 분류, 이제 증상과 이제 원인에 대해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굉장히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뇌졸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뇌졸중은 이제 큰 범위에서 뇌혈관 질환에 속하기도 하고 이제 중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당연히 이제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 뇌세포가 손상을 입을 때는 이제 의식 장애라든지 마비, 이제 언어 장애 등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이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이제 허혈성 뇌졸중 또는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게 좀 말이 쉽죠, 뇌경색.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뇌출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단어들을 저희가 좀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인들과 같이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어,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경막하 출혈을 말씀드렸는데 경막하 출혈은 이제 뇌졸중의 이제 일부입니다. 예, 뇌졸중의 이제 하나인데 경막하 출혈이란 뇌졸중의 한 종류이고 그리고 이 뇌졸중의 한 종류로서 경막하 출혈이란 이제 저희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란 게 있는데요. 예, 이 경막이 있고 이 경막 아래 출혈이 발생되면 이렇게 혈종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알코올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시다 보면은 이 뇌가 축소가 되거든요. 이제 뇌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혈종, 그 이제 피로 이제 그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알코올이 매번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알코올이 이러한 그 경막과 출혈도 이렇게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막과 출혈제를 분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차로 좀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에 따라서 급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만성 경막하 출혈을 나누는데요. 일단 이 단어에 따라서 지금 보시긴 아시겠지만 급성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이제 이 시간차가 경막 출혈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 이내를 바로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급성 경막하 출혈은 이 왼쪽에 지금 보여지는 이 CD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와 반대로 만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3주 이상이 되었었을 때, 바로 이를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 이상과 3주 미만 사이를 바로 아급성 출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급성경막하 출혈과 만성경막하 출혈이 있다라고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차가 뿐만이 아니라 외상 여부에 따라서 경막하 출혈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자발성 경막하 출혈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이게 좀 어떠한 뜻인지.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성 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이고 경막하 출혈로서 이제 사망률이 이제 무려 60%가 넘습니다. 바로 이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고요. 자발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 또는 사고력, 즉 트라우마가 없는 상태에서 경막하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위에 말씀드린 자발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비와상성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와상성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가 있다. 그럼 이게 바로 자발성으로 인해서 그 생긴 경막하 출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막하 출혈 증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요 증상이 두통과 이제 구토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경도, 중등도를 통해서는 얼굴 한쪽 마비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언어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보행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막하 출혈은 이제 노인분들에게 많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 많이 자주 발생되게 되는데 바로 이를 이제 경막하 출혈 증상으로만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볼 수가 없는 게 정신 착란이라든지 기억력 장애와 같이 치매와 정신병으로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제 보이신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첫 편에 보시면은 이 치매에 걸리신 이제 그 이 노인 환자분이 나오시는데 바로 이분이 경막하 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신 거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담은 건데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아 제가 왜 이런 경막하 출혈을 얘기했는지 좀 아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경막하 출혈 원인이 이제 이렇게 외상성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외상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는 낙상에 의해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분 같은 경우는 이 낙상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낙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경막하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폭행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온몸에 특히 이제 이 뇌에 대한 부분에도 혹시 이러한 사고가 있는지 이렇게 잘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게 좀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이 경막하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경막하 출혈 원인으로서 비와상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경막하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뭐 이런 혈압약 먹어, 뭐 혈당약 먹어 하면서 이렇게 약만 먹으면 다 이제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러한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경막하 출혈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 중에 그 항응고제를 좀 이렇게 복용하신 분들 계십니다. 항응고제. 그리고 혈전 용해제라고 해가지고 혈전을 이제 분해하는 이제 그런 성분의 약물이 있는데 이러한 그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특히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로써 이 경막하 출혈에 대해서